일단 저기 수업은 등차 수열부터 할 거예요. 자,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그 말 중에서 문제 중에서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제가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설명할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인 것들만 다 설명할 거예요. 등차 수열이란 말이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첫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등차 수열이란 말이 나오면 두 가지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A,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A3이라는 말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뭐라고 쳐다보시는 거냐면 A 플러스 2B 기억나세요? 첫째 항서부터 출발해서 공차가 두 개가 더해진 거다.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자, 등차 수열의 말이 나왔을 때 A의 3은 이렇게 바꾼다. 뭐 A의 뭐는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A의 N은 어떻게 바꾸시면 됩니까? A의 N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D 이렇게 썼던 거 있잖아요. 자, 요거 첫 번째 하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뭐 내신 보거나 애들 장난할 때 쓰는 거고요.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개념이에요. 이게 막 섞여서 나오더라도 이렇게 쓰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개념은요. 등차 수열이가 나오면 반드시 직선을 생각하세요.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는요. 등차 수열이란 말이 나왔을 때 얘를 직선, 1차 함수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써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내가 지금 문제 풀 때 내가 요거 두 개 잊어버리고 나서 딴짓하고 있으면 등차 수열의 말이 나왔는데 이거거나 이거 주로 여러분 4점짜리에서 대부분 이거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4점짜리에서 직선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등차 수열이 왜 직선이냐면 이게 x가 일정한 간격으로 나갈 때요. y도 일정한 간격으로 간다. 자, AN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겨먹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 정리하면 ND 플러스 A 마이너스 D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돼요. 요걸 정리한 거예요. A의 N이라고 하는 식을 정리하면 ND 그 마이너스 D고 A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N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X로 생각해서 함수의 개념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걸 AN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F의 X는이라고 보면 N이 X가 되니까 DX 플러스 A 마이너스 D다 이렇게 생겨 먹는 거죠. 이렇게 생겨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요 D가 뭐가 되냐면 얘가 뭐가 돼요? 기울기가 되겠죠. 맞죠? 3x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수열이라고 하는 것하고요. 1차 함수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매치를 시켜보면 여러분 만약에 수열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함수로 바꾸느냐는 거예요. 자, 그럼 수열을 이 등차 수열을 갖다가 1차 함수로 바꿔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을 1차 함수로 바꿀 때는요. 점을 두 개를 주면 1차 함수의 그래프는 끝나는 거죠. 점을 두 개를 준다라고 칩시다. 1차 함수는 직선이기 때문에 점 두 개를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등차 수열도 두 개를 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A의 2가 5고요. A의 7이 예를 들어서 15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충 넘어가시면 돼. 얘를 갖다 어떻게 볼 건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얘를 함수로 본다 그러면 요게 무슨 좌표냐면 x좌표예요. 즉 fxx가 함수에 an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함수로 보면 어떻게 보냐면 f의 2가 5고요. 얘는 f의 7이 15다 이렇게 보면 요걸 요렇게 바꿔버리면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A의 2가 5다라고 할 때 그럼 이게 점으로 따지면 뭐예요? 2,5라는 점이고 7,15라고 하는 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이걸 보고 2,5다라고 찍고요. 이건 7,15다라고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수열 문제인데요. 수열 문제인데 얘를 갖다가 그래프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버리면 2,5하고 7,5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AN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세요? 자, 그러면 X의 증가량이 뭐겠어요? 5죠? 분의 Y의 증가량은 10이니까 2다라고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함수에서는 이것을 기울기가 2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수열에서는 공차가 2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공차가 2니까요. 점은 아무거나 두 개니까 아무렇게나 잡았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걸 함수적인 개념으로 문제를 풀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그럼 얘가 2,5하고 7,15니까 기울기가 2니까요. 자, fx는 뭐가 될 거냐면 2에 x-2 플러스 5, 2,5를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fx를 2x 플러스 k다라고 놓고 얘가 2,5를 지난다라고 해서 k를 구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k는 1 나왔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k는 1이다라고 구해내고 나면 fx가 끝났잖아요. 물론 얘를 갖다 fx라고 하는데 수열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자, 근데 수열까지 함수로 갔다가 수열로 돌아오는 방법은 자, 이건 a라고 쓰고 x를 n이라고 쓰고요. 2n 플러스 1이라고 쓰면 요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나오게 되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세요? 자,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수열을 갖다가 함수로 풀 때 얘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입니다. 공차가 양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죠? 아, 늘어나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공차가 양수라는 말을 갖다가 이게 점수가 4점짜리다 그러면 거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공차가 양수다 그러면 아, 그래프의 기울기가 플러스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공차가 양수다 그러면 아, 기울기가 플러스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공차가 만약에 마이너스다 음수다 그래서 아, 그래프가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렇게 풀어버릇 하셔야 AN의 절대값 이런 따위의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왜 그러냐면 AN의 절대값 그럼 이거 거꾸로 올리는 거잖아요. 절대값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래프 절대값의 그래프는 마이너스를 갖다 플러스로 끌고 올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문제들 보다 보면 AN 때려놓고 절대값 때려놓은 문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이거예요. 건져서 올려버리는 거.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직선에 대한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을 이렇게 봤어요. 등차 수열이 직선이라는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 중앙 개념은 굉장히 쉬운 개념이 돼요. 자, 이 중앙으로 가볼게요. 문제 좀 풀고 갈까요? 문제 좀 풀고 갑시다. 자, 이정 기출짜리 문제 볼게요. 자, 1번 문제 있어요. 등차라고 되어 있죠. 그럼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딱 떠오릅니다. 등차라고 하면 직선을 떠올리시면 좋아요. 자, A의 1은 1이니까 뭐라고 봐요? 1,1로 보죠. A의 4가 7이니까 뭐라고 해요? 4,7로 보죠. 자, 그럼 기울기 얼마입니까? 3분의 6이니까 기울기가 2네요. 맞죠? 그러면 자, AN은 2N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1이니까 마이너스 1 쓰시면 되나요? 게임 되죠? 그럼 A2 더하기 A3은 당연히 8이겠네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런데 1번 문제 보면 되게 재밌는 문제가 하나 있죠.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 아는 사람들은요 벌써 답이 8이라는 것이 암산으로 나왔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중앙이라는 개념을 썼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 똑같은 간격으로 갔다라고 칩시다. 얘랑 자, 그럼 직선상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x가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났으면 y도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랑의 중점은 여기겠죠. 중점이라는 개념을 따지면 얘랑의 중점은 여길 거 아니겠어요. 그 내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이 중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보시면은요, 요것이 내분하고 같아요. 내분점 외부점하고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얘랑의 중점을 잡으면 당연히 여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x도 간격이 같을 거고 y도 간격이 같은 애가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중앙일 거 아니냐는 거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자, 등차 수열은 다 직선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내가 왜 내분 외분이랑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얘가 A의 1이고 얘가 A2고 A3이었다고 칩시다. A2라고 봐서는 A1과 A3의 중점이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잖아요. 근데 이걸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A의 1과 A3은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A2죠. 1대1로 내분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1대1로 A1과 A2를 내분하면 이렇게 하면 더하면 2분의 이렇게 되니까 A1 더하기 A3이 되겠죠. A3이 되겠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요것이 A2가 되는 거죠. 요걸 정리하면 A1 더하기 이게 바로 중앙 개념이잖아요. 내분점이라는 것이 바로 중앙 개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난이도 하나 딱 높입시다. 어떤 등차 수열인데요. 이것을 갖다가 3대2로 내분을 해도 같은 직선에 있겠죠. 여러분 보세요. 3대2로 내분을 했다고 칩시다. 여기를. 그러면 1대1로 내분하나 3대2로 내분하나 그 직선에 있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그럼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어 1이고 여기가 6이었다고 칩시다. 이거 5칸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3칸간 여기는 뭐겠어요? A에 4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도 3대2로 내분한다는 식을 한번 써볼까요? 3대2로 내분을 하죠. 뭐를? A1하고 A6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더하면 뭐겠어요? 5분의 여기다 2A1 더하기 3A의 6은 뭐가 되냐면 A의 4가 되겠죠. 이것도 당연히 등차가 되는 거예요. 내분 외분으로 볼 수 있잖아요. 자, 조금 더 고수들이 갈게요. 2A1 더하기 3A2가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고수들을 이렇게 5 이렇게 해버려요. 벡터에서 내분 외분 때리듯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돼요? A1과 A2 3대2로 내분하는 점이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1과 6을 갖다가 3대2로 내분하게 되면 당연히 A4가 될 테니까 이 점은 A4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자, 이 얘기를 갖다가 제가 아주 초보적인 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A1, 2A1 더하기 3A6 나누기 5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잘 보세요. A의 1을 자, 아까 1번 저거 A 더하기 D로 하는 거로 할게요. 자,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2점짜리 개념 아주 쉬운 3점짜리 개념에 나오는 거를 가지고 4점짜리를 얘 2, 3점짜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4점짜리로 넘기느냐의 문제거든요. 자, A의 1은 당연히 이 A가 되겠죠. 플러스 여기 A의 6은 A 플러스 5D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거 뭐가 돼요? 3A 플러스 15D가 되겠죠. 그럼 이건 뭐가 돼요? 5A 플러스 15D가 되겠죠. 아까 나눈 게 5였죠.
5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여기는 3D가 되죠. 이게 뭐예요? A4잖아요. 이게 되게 간단한 개념이에요. 간단한 개념인데 뭐 하나가 딱 들어가면 얘가 4점짜리가 되냐면요. 함수로 바꿔놓고요. 그럼 1차 함수로 바꾼 다음에 내분, 외분의 개념만 딱 하나 낀다 넣어버리면 얘가 바로 4점짜리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와 이게 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앙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내분, 외분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얘들이 문제 낼 때 은근히 이런 거 갖다 쓱쓱쓱쓱 넣어놓거든요. 물론 얘를 이렇게 풀어도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다 3점짜리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넣었는데 안 바뀌는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게 4점짜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중앙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할게요. 자, 일단 어떠한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합시다. 어떤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직선이구나라고 떠오르세요. 등차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직선이구나를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양쪽 거를 더하면 가운데 거의 2배야 뭐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좀 식이 이상해요 라고 하면 다 직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등차란 말이 나왔을 때 다 직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가운데가 있고 세수가 등차가 되려면 요거랑 요거랑의 간격이 일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얘는 얘랑의 무슨 점이 되는 거예요? 중점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근데 그러면 요만큼이 D고 요만큼도 D일 거 아니에요. 일정한 간격으로 봤을 때, 그쵸? 여기 한 칸씩이라고 하면 기울기가 D가 나올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 한 칸씩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기울기가 공차가 D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D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D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된 거죠? 그럼 얘를 갖다 미지수 아무거나 하나 잡아놓고 얘를 K라고 하면 그 다음 수는 뭐가 돼요? K 플러스 D가 되는 거고 그 전에 거는 K 마이너스 D라고 쓰시면 되죠. 이 수는 여러분 Y값 얘기하는 거예요. 수열값은 Y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항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항, 2항, 3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X축, Y축. 여기까지 대충 이해되셨나요? 그럼 좀 전에 A의 1이 1이고 A의 4가 7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가 직선에서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4였는데 얘랑의 가운데는 당연히 중간에 있겠죠. 근데 얘가 물어본 게 뭐냐면 A의 2하고 A의 3이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얘랑의 평균과 얘랑의 평균은 같을 거 아니겠어요? 간격이 같으니까.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얘랑의 합과 얘랑의 합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얘가 1, 4와 2, 3이면 얘랑의 합과 얘랑의 합은 당연히 같았다라고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갈게요. 제가 다음번에는 여러분 쭉 풀고 나서 그 질문 나오는 것만 해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은 처음에 문제를 안 줬으니까 제가 요거 문제 풀면서 하는 거예요. 자, A 3번 문제 한번 볼래요? 세 번째 문제. 여러분 A의 1과 A 3을 더해서 20이래요. 그럼 당연히 가운데 거 A2는 뭐겠어요? 10이겠죠. 중점 개념 들어간 거잖아요. 3번 이해되셨어요? 본인들이 안 풀어서 이해가 안 되시면 냅두시고 따로 풀어보셔야 돼요. 내가 했다고 답 체크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래요? 등비 패스. 5번도 등비 패스요. 6번도 등비 패스. 여러분 등비를 일단 패스하세요. 자, 7번 문제 볼게요. 자, A의 1이 2A5라고. 자, 근데 밑줄은 어디다 그셔야 되냐면, 자, 문제 볼 때
자, 등차에다 동글뱅이 딱 칩니다. 등차. 등차 등비는 무조건 체크해놓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보면 A8 더하기 A12 있죠? 이거 뭐라고 해석할 것 같아요? A10이겠죠. A10은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석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해보세요. 그 다음은 크게 고민할 건 없죠. 자, 직선으로 때리면 이 점은 딱 있는데 이 점은 곤란하잖아요. 그죠? 자, 물론 이거를 갖다가 그래프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프로 그려서 문제 풀 수는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경우의 문제들은 아까 그 1번 개념을 쓰시면 돼요. 얘는 뭐겠어요? 얘는 A고 얘는 2 곱하기 A 플러스 4D라고 하시면 되죠. 요거는. 여기까지 큰 문제 없나요? 그럼 여기는 2A 플러스 8D가 A가 되니까 A 플러스 8D가 0이란 얘기가 되는 거네요. 이게 무슨 얘기죠? 아, 이거 여러분 연립하시나요? A 플러스 9D는 마이너스 3이다. 근데 여러분 요거 볼 때 이거 뭐로 보이세요? 그냥 A9로 보이죠. A의 9가 0이잖아요. 아, 물론 연립해서 푸셔도 됩니다. 연립해서 푸셔도 돼요. 근데 얘 이렇게 식으로 정리가 됐을 때 얘가 A의 9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점 2개로 바뀌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해 안 되신 분은 문제 답 체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풀어오셔야 됩니다. 자, 8번 문제 갈게요. A의 4 더하기 A의 6이 36이다. 이건 금방 쉽죠. A의 5는 18. 됐죠? 자, 점 2개 있으니까 점 2개를 끝내면 되는 거죠? 됐어요. 넘어갑니다. 자, 9번으로 갈게요. 어떻게 할 거니? 일단 여기서 첫 번째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벙벙 떼시는 분들은 자, 저를 보시고 나중에 요거 비워놨다 다시 푸세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우셔야 되냐면 A에는 마이너스 3n 플러스 K 이렇게 때리시는 거예요. 아까 공차가 뭐라 그랬죠? 직선이라 그랬죠. 직선의 기울기라 그랬잖아요. 공차가 기울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세우셔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거 해석 하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써드리는 이유가요. 이걸 이렇게 풀으라는 얘기가 이거를 갖다가 A의 N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공차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서 헤매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보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물어볼게요. 첫째는 얼마일까요?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돼요. K-3이 첫째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등차 수열 A의 등차 딱 생각해 놓고요. A1은 A3 더하기 8이다라고 돼 있죠. 자, 니네 이거 뭐로 보여요? 나는 A3 빼기 A의 1이 마이너스 8로 보여요. A3 빼기 A1이 마이너스 8로 보여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 하고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데 이게 마이너스 8이란 얘기잖아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럼 기울기가 나왔잖아요. 여기는 2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8이니까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마이너스 4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4란 얘기는 공차가 마이너스 4란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 아까 했죠? 공차가 마이너스 4다. 우리 어떻게 처리했더라? AN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k 이렇게 때리시면 AN이 정리가 되는 거죠. 자, 물론 여기까지는요. A, D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A, D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어도 상관없는데 자, 제가 이거를 갖다가 오버 안 하고 풀어드릴게요. 자, 10번 문제를 갖다가 그냥 착실하게 내신 수업 잘한 친구들이 푸는 방법대로 하면 A의 1이 A3 더하기 8이고요. 2A4 빼기 3A의 6은 3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갖다 차분하게 내신 수업하는 아까 1번 개념으로 풀게요. A1은 당연히 A일 거고요. 얘는 A 플러스 2D가 될 거고요. 8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D는 마이너스 4다가 됐겠죠. 오, 착실해도 별 문제 없네요. 별 문제 없어요. 자, 이건 뭐가 돼요? 2 곱하기 A 플러스 3D가 될 거고요. 빼기 3 곱하기 A 플러스 5D가 될 거고요. 자, 이것은 3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D가 마이너스 4니까 정리하면 A는까지 튀어나오겠죠. 그럼 게임 끝났잖아요. 아, 뭐 이렇게 풀지 왜 자꾸 직선 자꾸 힘들게 하냐고요? 여러분 4점짜리 맞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4점짜리 맞으라고. 이걸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자꾸 제가 여러분을 자꾸 쓸데없이 어렵게 해주고 있는 이유가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냥 시험 본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푸세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은요. 고난이도 문제 풀 때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는요. 일단 직선으로 볼 수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직선으로 뚝뚝뚝 보는 거, 에이, 근데 계산이 귀찮다 그러면 원래대로 가셔도 되는데요. 두 가지 풀이를 다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집어넣는 거랑 직선으로 보는 거랑. 그래서 완전히 몸에 배게끔 쓰셔야 돼요. 직선은. 됐죠? 자, 넘어갑니다. 12번 정도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는요, 희한하게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일단 절대값만 나오면 부들부들 떠는 면이 좀 있어요. 절대값이 나오면 절대값이구나. 되게 어렵구나. 근데 몇 가지 여기서 일단 이렇게 볼게요. 요 놈을 이로 넘어가면 절대값 A3은 A4다까지 혹시 보이셨어요? 자, A의 3의 절대값이 A의 4의 절대값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다가 돼지꼬리 하나 쳐주시고요. 뭐라고 써놓을까 이거를 민폐 끼치는 놈들이라는 게 수학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옆집에 피해주는 놈들이 있습니다. 자꾸 뭐 층간소음 된다든지 막 이렇게 민폐 끼치는 놈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민폐를 끼치는 이놈이 세 놈이 있어요. 자, 민폐 끼치는 놈의 대표적인 놈이 누구냐면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이 민폐를 끼쳐요. 두 번째는요, 제곱이 민폐를 끼쳐요. 제곱도 그렇고 네제곱도 그렇습니다. 얘도 민폐를 끼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루트도 절대값, 이것도 민폐를 끼칩니다. 요 놈이 세 개가 민폐를 끼쳐요. 자, 절대값은 왼쪽 집에 있고요, 제곱도 왼쪽 집에 있고요, 루트도 왼쪽 집에 있어요. 근데 이 피해가 오른쪽 집으로 갑니다. 이웃집에 피해를 끼쳐요. 물론 피해를 끼쳐서 죽이거나 뭐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얘 때문에요, 이 세 놈 때문에 이놈의 행동 영역이 제한이 됩니다. 뭘까요? 근데 은근히 이 부분을 생각 안 하고 자꾸 수식으로만 생각해서 그런데요, 민폐를 끼치는 놈이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 1학년 때부터 이제 정리해 주셨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죄죠.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게 나왔는데 절대값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여러분 머릿속에 이랬지. 이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러고 있었죠? 그렇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쪽이 왼쪽이 절대값인데 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랑 얘는 절대 음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좌변이 갖고 있는 성질 때문에 우변의 역할이 제한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이쪽에 절대값이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는이 성립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곱도 당연히 양수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얘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또 이놈 복소도 이상한 짓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것도 되는데요. 선생님 따지지 마세요. 이거는 딱 하나 제가 그랬죠. 회전은 기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기호일 뿐이지 수로 인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복소수는 뭐 때문에 나온 거냐면 이 회전이나 이런 것들 기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온 임시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요 세 놈들은요. 자, 근데 여러분 나중에 수식 풀다가 이런 것들이 기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요런 놈들이 튀어나오면 요쪽 거는 분명히 양수여야 됩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얘를 처음에 보실 때요. 이 절대값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걸 따지기 전에 일단 얘부터 따집니다. A의 4는 무조건 양수여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만약에 이놈이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해가지고 얘가 는이고 막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실 때 다음에 이쪽이 절대값이고 는이 나오거나 제곱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오른쪽의 범위가 자연스럽게 생성이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4점짜리에서 써먹는 생그머니 끼어가나요. 그러니까 문제 쭉 풀다가 이렇게 놓고 쫙 문제 푸는데 답이 없어. 답이 안 맞아요. 답이 여기는 답이 2개인데 나는 답이 2개가 나오는데 답이 1개래요. 그럼 찍게 50%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이게 은근슬쩍 제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 어떤 식이 있고 여기가 x-2 이놈이 양수여야 돼요. x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제한 범위로 생긴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곱이나
제곱이나 절대값이나 루트가 나오면 이쪽 거는 절대 음수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 것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서 그래서 내가 이름 짓기를 민폐 끼치는 놈들이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자, 나중에 나올 것이다. 이제 내가 이제 자 여기서부터 독해 하나 나와요. 민폐 끼치는 놈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왼쪽 것 때문에 오른쪽 것의 범위가 자연적으로 제한되는 놈들. 대표적으로 절대값, 제곱, 루트가 그런 범위가 있으니까요. 여기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요 개념 이제 여러분들 몰랐던 개념이라고 치고 그럼 얘 볼까요? 자, 어떻게 풀래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일단 자,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이걸 어떻게 풀지? 이러고 앉아 있다면 모르겠으면 직선 생각하세요. 모르겠으면 직선 생각하세요. 지금 A의 원이 마이너스 15라 그러면 얘가 1, 마이너스 15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A4가 무조건 뭐라 그랬죠? 플러스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1, 2, 3, 4가 플러스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직선이 그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가 4컴마일 거고요. 근데 얘랑의 절대값이 같다 그랬으니까 A의 3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이 같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묻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수능을 풀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요거 제가 아마 계속 몇 번씩이나 계속 나와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문제 풀 때 좀 편안하게 될 때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요 하나가 되게 잘 안 넘어가져요. 요게 하나의 등급을 넘느냐 못 넘느냐 요 차이 하나를 결정하는데 요게 딱 하나예요. 뭘까요? 막혔을 때 미지수 쓰세요. 요걸 되게 안 해요. 모르겠으면 여기 근데 이상하게 지가 무슨 IP 200인 줄 알아요. 암산을 해요. 여기서 쫙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거 나도 못해요. 나는 200이 안 돼서 못해요. 근데 뭔가가 막혔잖아요. 어디선가 뭔가 내가 풀다가 뭔가 막혀나갔어요. 이럴 때 미지수를 과감하게 하나 때리면요. 그 다음부터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거 맞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걸 K라고 잡으세요. 그럼 이 간격도 당연히 뭐겠어요? K겠죠. 맞죠? 근데 여기는 좌표로 말하면 얘가 뭐겠어요? 3, 마이너스 K일 거고요. 여기는 4, K가 되겠죠? 이거를 못해요. 자, 근데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거나 문제 풀거나 수능 풀거나 할 때요. 반드시 한 번씩은 경험해요. 이 풀이가. 그러니까 요 풀이 하나를 이걸 어떻게 푸는지를 넘어감으로 해서 4점짜리 하나를 맞고 안 맞고 이 4점짜리 점수의 차이가 높고 내려가고의 차이거든요. 자, 문제 푸실 때요. 뭔가가 내가 정리를 다 했어요. 일단 제가 앞 시간에 정리해드리는 건 그 정리에 관련된 문제. 자, 이런 개념은 이거고 이런 개념은 이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왔어요. 자, 이제 이거 풀이의 기법인데요. 문제 풀다가 막히잖아요. 희한합니다. 봐. 3차 함수가 있었어요. 3차 함수가 있었어요. y는 k를 딱 하니 선을 하나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값을 넣으면 여기가 만나고 여기가 만나고 여기가 만나잖아요. 여기가 K예요.
이게 y는 x 세제곱 빼기 6x 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y는 k가 딱 하니 지나갔어요. t 겁나게 많이 쓰니까 y는 t라고 합시다. y는 t랑 만나는 교점 이렇게 나왔어요. 뭐 할래? 아, y는 t니까 풀자. 아, 이걸 어떻게 풀지? 숫자도 풀기 힘들어 죽겠는데 t까지 넣고 풀어야 돼요. 자, 그럼 이거 넘어가서 여기가 3이어서 3-t는 0. 자, 이거 조립제법? 이 조립제법으로 풀릴 리가 없죠. 미지수 t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t가 바꾸면 끝장인데. 이럴 때 뭔 짓을 할 거냐? 이거 미지수로 잡으세요. 이걸 미지수로 잡으세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다 t를 넣었더니 여기서부터 여기서의 간격이 2더라 이랬어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아주 쉬운 문제, 그냥 아주 간단한 개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요, 이런 문제의 4점짜리를 맞기 위한 개념 하나가 지금 여러분 풀이법 하나가 뇌리에 딱 박혀야 돼요. 자, 이렇게 시계를 하나 뜩하니 줘놓고요, y는 t를 딱 넣었더니 t 값에 따라서 이 간격이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얘가 올라가면 줄어들 거고 내려가면 더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여기서 또 여기까지의 간격이 2래요.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이거를 미지수로 잡으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지수를 창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y에다 2를 집으니까 요놈이 2인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두 분의 차이가 2인데 이렇게 되면 아주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세요? 여기를 미지수로 잡으세요. 근데 왜 여기는 k라고 여기는 알파라고 할까? 그는 보통 알파 베타 감마를 하니까 그냥 제가 알파라고 보통 많이 쓴 거예요. 그럼 얘가 알파면 얘는 뭐가 되죠? 알파 플러스 2잖아요. 이러면 쉬워지는 거예요. 미지수 하나를 잡으면서. 그럼 알파를 넣었더니 그것과 알파 플러스 2를 넣은 것과 어떻다? 같다.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한 등급을 업그레이드 시킬 때 써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미지수가 모르는 게 나왔을 때요. 미지수를 때리라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서 이게 얼마인지 모르고 이거 얼마인지 몰라요. 이렇게 잡아놓고 나면 그럼 점 3개 됐잖아요. 그럼 기울기는 다 어떻게 써요? 같겠죠. 평행하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 뺀 게 1분의 여기 2k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뺀 것도 2분의 여기서 여기 빼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5도 2k가 되니까 k 값이 그냥 튀어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지금 다 알아야 될 수는 없죠. 근데 지금부터 이제 요걸 하나하나 채워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벌써 한 3개 정도 나왔거든요. 독해 중에서. 여러분 150개 나오면 수능 만점이에요? 아니요. 두 문제는 좀 그래요. 150개만 하면 1등급 나와요. 근데 150개 중에서 오늘 3개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메꿔 나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푸시는지 아시겠어요? 자, 본인들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절대값을 봤을 때 이 문제 풀기에 급급하시면 안 돼요. 얘는 이렇게 가는 거고 하고 이것이 몸에 흡수가 돼야 됩니다. 좀 13번까지 쉽고요. 14번도 쉬우니까 여러분들 이거 숙제로 넘어갈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좀 쉬었다가 합시다.